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반가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도 정말 흥미롭게 다루는 행태 경제 이론인데요. 인간의 마음속을 경제학이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학생들 생각은 어때요?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존재일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말 내 이익을 최대화하는 가장 완벽한 선택만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행태경제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행태경제학이라는 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그걸 알려면 먼저 기존의 경제학,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에 어떤 빈틈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전통 경제학에서는요,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경제적 인간이라는 뜻인데 언제나 컴퓨터처럼 냉철하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자기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행동하는 아주 완벽한 존재를 상상한 거죠. 그런데 행태경제학은 여기서 잠깐만요? 실제 우리 모습이 정말 그래요? 하고 태클을 거는 겁니다. 현실의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감정에 휩쓸리고 실수도 하고, 근데 그 실수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에 보인다는 거죠. 이걸 바로 예측 가능한 비합리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행태 경제학이 전통 경제학은 다 틀렸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즉 인지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만든 모델은 현실 세계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 행동의 빈틈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파고들면서 그 이론을 보완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행태경제학이 우리 인간의 진짜 속마음, 진짜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파헤치는지 그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바로 휴리스틱과 편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요, 사실 완벽한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오히려 좀 게으르다고 할까? 효율성을 엄청 따지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에 딱 부딪히면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에 자기가 가진 경험이나 직관을 이용해서 대충 이럴 거야 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지름길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휴리스틱이에요. 그런데 이 지름길이 편하긴 한데 가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편향이라는 체계적인 오류인 거죠. 그럼 이런 편향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편향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손실회피입니다. 이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뭔 날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똑같은 가치의 무언가를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거의 2배 정도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자, 상상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었어요. 기분 좋죠? 오, 웬 떡이냐 하면서 아마 커피 한 잔 사 마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지갑에 있던 10,000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그냥 커피 한 잔 값 잃은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하고 아깝고 하루 종일 생각나지 않나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을걸요. 이처럼 같은 10,000원이라도 이득보다는 손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번엔 마케팅이나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교묘하게 사용하는 또 다른 편향을 한번 볼게요. 바로 더 치우기 효과, 다른 말로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걸 어떤 틀, 어떤 프레임에 담아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180도 달라지는 현상을 말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마트에 갔는데 요거트가 2개 있어요. 하나는 무지방 90%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하나는 지방 10% 함유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은 둘 다 지방이 10% 들어있다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더 건강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무지방 90%라고 긍정적으로 표현된 게 훨씬 끌리죠. 이처럼 정보의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데 그걸 담는 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우리의 인식과 선택이 확 바뀌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효과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교수님, 그래서 이런 인간의 비합리성을 아는 게 현실에서 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넛지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넛지가 영어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행태경제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사람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방금 배운 인간의 비합리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옆구리를 실적 찔러주는 거죠. 중요한 건 선택의 자유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유도만 할 뿐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경기도의 한 동네에 쓰레기를 맨날 버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무서운 경고문을 붙여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벌금을 더 올리는 대신에 그 자리에 아주 예쁜 꽃들을 심어서 화단을 만들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쓰레기 투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여기는 더러운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는 프레임이 여기는 아름다운 꽃을 가꾸는 곳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강압적인 벌금보다 훨씬 효과적인 아주 똑똑한 넛지였던 겁니다. 기본값, 즉 디폴트 설정의 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장기 기증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어떤 나라들은 장기 기증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해야 해요. 이걸 옵트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서 혹은 그냥 잊어버려서 신청을 안 하거든요.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모든 국민을 일단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등록시켜 놓고 나는 안 할래요 하는 사람만 빼주는 옵트아웃 방식을 씁니다. 이 나라들은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보세요. 단지 기본 설정을 바꾸는 이 작은 넛지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례 아닙니까?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앞으로 경제학에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인간은 로봇이 아니다.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다. 둘째, 그런데 그 비합리적인 행동이 제멋대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 셋째, 이 패턴, 즉 마음의 결을 잘 이해하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행태경제학은 기존 경제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복잡한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보안 렌즈 역할을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더 이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동 구매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오늘 배운 이 원리들을 우리 주변의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기발하고 똑똑한 넛지를 설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감사합니다.